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타로 우리 이소영 의원이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은 근데 사실은 그전에 약간 수박계 네, 수박 이름을 많이 올렸었는데 네, 레벨에 많이 가게 샀다고 하는 분인데 이거 하나로 오늘 그냥 히트를 쳤어요. 네.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 옛날에 그 어떤 연예인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뭔 그림자? 장관님, 도시개발 관련해서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 관련해갖고 잘 모르시죠? 라고 눈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제대로 걸렸구나.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즉, 일타 강사 얘기하면서 치켜 세우면서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수박이 치켜 세워주니까 살살 요거 이제 거의 자정때 가까워 갖고 그 하는 질이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살살 물컹하게 마무리하고 가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수박이라 그랬는데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폐부를 찌른 거예요. 당신 도시개발 잘 모르지? 당신이 지금 이거 개발하는 거 수변구역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고 당시 주장했잖아. 근데 그거 거짓말이잖아. 아니 군수나 지방조례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고 당신이 개발 못한다는 지역보다 훨씬 가까운데 이미 아파트 들어서 있고 그보다 더한 악조건 하에서도 공공지구 개발한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너는 도시개발에 대한 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산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도시개발 아무것도 개발을 못할 땅들을 왜 계속해갖고 그 후에라도 사들였어. 쓰레기 땅을 왜 사들인 건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공지구처럼 아파트 단지 지어갖고 개발하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마지막까지 확신을 한다고 얘기를 던지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제가 딱 느꼈죠. 이 양반도 내 방송을 듣는 거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이 정도 땅 샀으면 아파트 단지 하려고 개발하려고 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죠? 아니, 뭐죠? 답답하니까 숟가락 좀 얹자고. 결국 처음에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송 작가가 예언했던 거. 뒤지면 더 나온다. 이거 개발하려고 한 거다. 이거 절대 노선 안 바꾼다. 죽이 되든 망하든 끝까지 버텨갖고 이 노선 강행할 거다. 라는 부분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이 내년에 개발해야 될 노선으로 내년도에 설계 비용까지 돈을 이미 국토부에서 예산을 준비를 해놨대. 예산 짜놨다고 기사 안 하긴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고 뭐 원하는 대로 가니 백지화를 하니 뭐 이런 개소리를 치는 와중에 내년도에 그쪽으로 설계를 내는 걸 20억을 이미 뽑아놨다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문화일보에서 어제 단독을 낸 거고요. 설계비 시험 편성했는데 어쨌든 어제 그 이소영 의원 질의에는 그 원희룡 장관이 양평에 김건희 땅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소영 의원이 아니다. 이거는 가능하고 그 전에 최은순 씨가 그렇게 한 적이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 거짓말인 게 밝혀진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전체가 이 쇼 자체가 원희룡이 아무 말이나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우리 언론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다 원희룡이 잘 받아친 거 아니면 그냥 1대1로 뭐 여대야 이래가지고 vs 해가지고 원희룡이 이렇게 얘기했고 야당이 이렇게 반박했다. 아니 야당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원희룡이 잘 반박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1대1 구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쪽이 유리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이 거짓말한 게 여기서 밝혀진 거면 여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 언론들이 잘 이걸 기사로 안 써요. 그냥 원희룡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다 1대1 아니면 원희룡이 잘한 것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그 활약했던 한준호 의원도 같은 건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의 핵심을 물었어요. 너는 선산이라고 개발 못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기가 선산이면
묘지는 딴 데다 쓰고 왜 선산이라고 말하는 이 땅에는 5필지 안에는 묘고 뭐고 아무것도 없냐, 심지어 터 닦아놓은 자리도 없냐 라는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산을 개발하는 어쩌냐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려진 거죠. 근데 이제 한준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짚은 대목, 정치생명 걸었는데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랬다. 근데 너가 채널A 나가가지고 네가 스스로 채널A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준호 의원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거를 알아봤는데 위법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끝냈습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그 내용을 한준호 의원한테 들은 거를 갖고 조사를 했어. 위협하지 않아. 그래서 한준호 의원한테 통보를 했다고 방송에서 자기가 이미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송 내용부터 자막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이 땅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말을 2주일 전인가요?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채널에 나와서 그 얘기한 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거야. 어버버 하면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한 거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국감에서 분명히 한준호 의원이 건인의 식구들 필지 분할과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감 보고서에서 이거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즉 그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국감 보고서 안에 아예 누락을 시켜갖고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국장 이거 어떻게 해서 국감에서 질의받은 내용인 건데 나중에 후속 보도하는 거에 보고서에 빠졌습니까? 대답을 못해. 저는 그때 담당을 안 했다고. 그럼 담당 누구예요? 전 도로국장. 저는 전 도로국장, 지금 철도국장. 저는 전혀 모릅니다. 아는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그 국감장 관련해갖고 여기에 관련된 말하자면 답안, 그러니까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고해서 이 답안을 하는 과정 중에 당신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서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내용을 뺀 거 장관이 뺐습니까? 아니면 담당자인 당신 국장이 뺐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끝까지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진짜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분명히 국정조사에서 의원이 물어봤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는 보고서를 쓰고 그거를 주도했던 담당 국장이 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빠뜨렸냐에 대해서 대답을 결국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일개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담당 국장이 국정조사에서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네,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관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일부러 그 문항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수로 아예 빼놓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한다? 사후 보고를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거야. 이건 애초부터 원희룡이 개입을 해갖고 야, 그 질문엔 답하지 마. 라고 해놓고 자신있게 채널A에 가서 제가 알아보고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해서 제가 통보했습니다라고 공수표까지 날린 거. 이거 정시정면 날려야 돼, 이거.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회피한다는 거죠. 저는 언론들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원희룡으로 치면 거짓말했다는 거는 거의 안 나와. 오히려 민주당이 거짓 선동했대. 그렇죠. 그거를 따옴표로 따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이해찬의 말에서 시작됐다. 와, 진짜 골 때린.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내일 사이에 제출해가지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정조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검을 하자고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건 또 거부권을 날리겠죠. 자, 문제는 지난번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것처럼 그때는 정의당이 핑계대고 저쪽에서 이제 안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이번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특검을 다시 밀어붙여가지고 하게 되면 정족수 채우는 문제, 180석 채우는 문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속한 특검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무시당한 정의당도 이번에는 절대 무시당한. 그 조그맣다고 무시당한 정의당도 결코 이번에는 저쪽에 가서 달라붙지 말고 제대로 한번 물어뜯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